논산훈련소는 입대 자원들로 복잡했다. 부사관 후보생이라서 나름대로 기대했지만 모두가 비슷하게 입고 생겨서 그런지 병사 입대자와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 앞에 선 팻말을 보는 것이었다. 무엇보다 불편했던 것은 병사의 인솔이었다. 나름 간부 후보생이라고 생각해서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고작 일병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. 특히 알겠습니까? 하는 특유의 명령조가 너무 거북했다. 이 부분은 나중에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해서야 확실하게 달랐고 그들의 지시를 마땅히 인정할 수 있었다. 군대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나는 제대의 맨 앞에 서 있었다.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은 중간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. 이것은 훈련을 받을 때 여실히 드러난다. 특히 맨 뒤에 서게 되면 번호 끝이라는 구령을 해야 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. 하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. 앞에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냥 못 본 채 했다. 맨 앞에 서 있는 내가 부끄러웠다. 입소식 같은 것을 했을 것이다. 그리고 모든 장병이 가족들과 헤어지고 각자가 소속된 제대에서 병사의 인솔을 받아 나머지 절차를 진행했다. 무엇보다 어색했던 것은 식당이었다. 낯선 곳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. 첫날 낯선 이들과 하룻밤을 보냈다. 육군 부사관 후보생은 03-몇 차 하는 식으로 구분했는데 1년에도 다수의 기수가 입대했던 것 같다. 이튿날 신체검사가 진행되었다. 병무청 징집 대상자 신체검사 이후 두 번째 신체검사를 한 것이다. 안경 착용자와 미착용자가 구분되었는데 나는 안경 착용자였다. 안경 착용자는 안경을 제출했다.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받았다. 육군 부사관으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을 때는 완전하게 후보생 신분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했을 때 받았던 그 당황스러운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아마도 익산에 있는 부사관 학교에 가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나는 그날 이후로 신체 검사로 인한 열애자가 되었다. 사유는 시력이었다. 제출한 안경의 렌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고 논산 국군병원에서 정밀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. 그렇게 다시 열애자들과 한 내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다. 다른 예비 후보생은 전투복을 받았다. 나는 유일한 시력 측정 재검사 대상이었고 10명 정도 되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체중에 관한 문제였다. 참담한 심정이었다. 그리고 긴장되었다.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. 논산 국군병원에서 시력 측정을 하기 위해 대기했다. 여기서도 행동의 제약은 있었다. 복도에 있던 의자에 앉았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. 내 차례가 되었다. 군의관은 안경원에서나 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렌즈를 내 눈에 대보기도 하고 내 눈을 직접 검사하기도 했다. 그렇게 검사하면서도 약간의 귀띔을 해주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다. 검사를 마치고 나와 대기줄에 섰다.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왔다. 이때 앞에 선 기관장병이 내 이름을 불렀다. 아마도 군의관이었을 것이다. 그는 나에게 네가 신의 아들이냐? 라고 물었다. 나는 여전히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. 어리숙한 건지 정보가 너무 없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체중이 많이 나갈 것 같은 옆 사람에게 신의 아들이 뭐냐고 물었다. 그는 아주 친절하게도 군대에 안 가는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었다.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. 그러면서 군의관은 병무청에 가서 신체 검사를 다시 받으면 4급 판정이 나올 것이라며 공익근무를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.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. 이토록 육군 부사관으로 오기 위해서 몇 달간 훈련하고 열심히 했던 노력이 다 헛수고였단 말인가. 부모님은 기뻐했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기대했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.
가입교 기간 목요일이 되었다. 다른 예비 후보생들은 익산에 있는 부사관 학교로 떠났다. 나는 하루를 더 지내고 금요일에 논산훈련소로 나와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그 앞 잔디밭에 고개를 떨구고 앉았다. 나는 군대조차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.